지난주 미국 주식 시장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쟁 중에 말이죠. 유가는 60% 올랐고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파월은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이란이 전격 14개 항목 제한을 내놨습니다. 오늘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큐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미국 주식 시황 완전 정리입니다. 애플 실적부터 FOMC 파월 마지막 회견, 주말 이란 전쟁 최신 이슈, 빅테크 AI 캐펙스 테마 정리, 테슬라 버크셔 개별 종목 이슈, 그리고 이번 주 경제 일정과 실적 발표 갤린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일 종가 기준입니다. S&P 500 7230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25114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입니다. 다우존스 49499 소폭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 2812 52주 최고가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4월 한 달 S&P 500이 플러스 10%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고 월간 성과입니다. 한 줄 정의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사상 최고가, 시장은 이미 종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4월 29일 FOMC에서 3.5에서 3.7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회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달랐습니다. 무려 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992년 이후 최다 이견입니다. 미란 총재는 25bp 인하를 원했고 헤메 카시카리 로건 3명은 성명서의 완화적 문구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비둘기파 1명, 매파 3명이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한 겁니다. 연준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2026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확률이 연말 기준 소폭 올랐습니다. 이번이 파월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5월 15일 의장직이 종료되고 파월은 총재직은 2028년까지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빈 허시가 상원 금융위 인준을 통과했고 워시가 확정되면 6월 17일 FOMC부터 주재하게 됩니다. 워시는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현재 연준 위원 다수가 인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하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98.0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1원대입니다. 유가입니다. WTI는 101달러 94센트, 브렌트유는 108달러입니다. 이란 협상 기대감에 금요일 하락했지만 전쟁 시작 전 대비 여전히 60%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5센트로 전쟁 전보다 49%나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6월 증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루 18만 8천 배럴 증산을 검토 중인데 이게 확정되면 유가 하방 압력이 더 생깁니다. 빅스는 16.99입니다. 공포지수가 낮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은 4,644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습니다. 연율 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0.5% 대비 크게 회복했지만 시장 예측 2.2%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4월 30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결과입니다. 매출은 1112억 달러로 예측 109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EPS는 2달러 1센트로 예측 1달러 94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17% 성장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570억 달러로 3월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이폰 17 라인업 수요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3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비스가 이제 애플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총이익률은 49.3%로 예측 48.4%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14에서 17% 성장입니다.
애널리스트 예측 9.5%를 2배 가까이 뛰어넘은 겁니다. 자사주 매입 1000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했고 배당도 4% 인상했습니다. 팀쿡은 역대 최고의 3월 분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주가는 3% 이상 올랐고 시장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빅테크 AI 캐펙스 테마가 이번 주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 모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2026년 AI 설비 투자 총액이 7천억 달러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AI 투자가 수익화로 이어지는 게 확인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메타는 AI 투자 규모는 크지만 수익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은 AI에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느냐를 봅니다. 다음 분기부터 AI 수익화 증거 제시가 모든 빅테크의 숙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이란 전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이란이 미국에 14개 항목 평화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비핵 침략 보장, 제재 해제, 해군 봉쇄 해제, 30일 내 전쟁 종결 요구까지 담겼습니다. 핵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자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트럼프는 이 부분이 레드라인이라고 밝히면서 합의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RGC는 전쟁 재개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대기를 선언했습니다. 5월 4일 오늘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미 해군이 직접 호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해협 통제권 장악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가 선박 교통량은 9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영국 해군은 약 20만 명의 선원이 해협에 고립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순간 유가는 급락하고 시장은 또 한 번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개별 종목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트너사 오픈AI가 내부 매출과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엔비디아 혼자 AI 칩 시장을 독식하는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5월 20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이때 가이던스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로블록스입니다. 2026년 연간 부킹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무려 마이너스 24%나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5월 1일 종가는 390달러 82센트로 플러스 2.41%로 마감했지만 주말 사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수정 10K 공시를 통해 머스크 관련 기업 거래 총 5억 7,300만 달러가 전부 공개됐습니다. XAI의 메가팩 판매 4억 3천만 달러, X 트위터의 광고비 330만 달러, 머스크 경호회사에 480만 달러까지 지급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테슬라 돈이 머스크 관련 회사들로 흘러가는 구조에 거버넌스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억 달러를 XAI에 투자했더니 그게 스페이스X 지분 1% 미만으로 전환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주주들이 동의한 AI 회사 투자가 결국 로켓 회사 지분이 된 겁니다. 로보택시는 텍사스에서 무감독 운행 중입니다. 달라스 휴스턴에서 운행 중이고 피닉스 마이애미 라스베거스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출시 확률은 예측 시장 기준 13.5%에 불과합니다. 유럽 FSD 승인은 긍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EU 전체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SD 활성 구독자는 1분기 기준 1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습니다. PER 345배에 순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7%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현재 실적으로 사는 주식이 아닙니다. 2027년, 2028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베팅하는 주식입니다.
그 베팅에 공감하면 들어가는 거고, 공감이 안 되면 PER 344배를 정당할 수 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그레가벨 CEO가 첫 주주총회를 주재했습니다. 워렌 버핏 60년 시대가 공식적으로 마감됐습니다. 현금 보유액 3,970억 달러를 강조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을 언제 어디에 쓸지가 월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주총에서 AI 딥페이크 버핏 영상을 직접 틀며 사이버 리스크를 경고하는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코어 위브입니다. 도이체방크가 매수 의견과 목표가 1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5월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행 리스크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AI 전용 클라우드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차트 분석입니다. S&P 500입니다. 7230에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7300이고 지지선은 7100입니다. 이란 협상 진전 여부와 AMD 실적에 따라 7300 돌파 시도 혹은 단기 조정 구도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나스닥 100입니다. 25114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엔비디아 조정이 단기 부담이지만 AMD 실적이 AI 반도체 모멘텀을 확인해 줄 경우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지선은 24,500 구간입니다. 러셀 2000입니다. 2812로 52주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란 협상 타결 시 가장 크게 반응할 지수입니다. 소형주는 내수 비중이 높아서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즉각적으로 오릅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순간 러셀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화요일 5월 5일 새벽에 팔란티어, 버텍스 제약, 윌리엄스 컴퍼니스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는 ISM 제조 PMI와 졸트 구인 건수가 발표됩니다. 서비스업 경기와 노동시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날입니다. 같은 날 밤에는 쇼피파이, 이튼, 화이자, 아노이저부시 실적도 나옵니다. 수요일 5월 6일입니다. 새벽에 이번 주 최대형 AMD 실적이 나옵니다. 시총 587빌리언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스트레이티지도 함께 발표됩니다. 스트레이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량 업데이트도 주목하십시오. 밤 9시 15분에는 ADP 민간 고용이 나옵니다. NFP 선행지표인데 여기서 수치가 흔들리면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월트 디즈니, 우버, 노보노디스크, CVSS 실적이 나오고 장 마감 후엔 엠러빈, 암홀딩스, 아이언큐, 허데일도 발표됩니다. 목요일 5월 7일에는 새벽에 엠러빈, 암홀딩스 실적을 확인하시고요. 밤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직전 18만 9천 건, 57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쉘, 맥도날드 실적은 장 시작 전에 나오고 밤에는 코인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 코어위브, 메르카도 리브레, 어펌, 길리어드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금요일 5월 8일입니다. 이번 주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밤 9시 30분에 NFP 비농업 고용, 실업률, 평균임금이 3개 동시에 발표됩니다. 4월 고용 예측치는 5만 건입니다. 전월 17만 8천 건 대비 급감한 수치입니다. 예측보다 잘 나오면 골디락스입니다. 경기는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못 나오면 경기도나 우려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토요타 소니 실적도 같은 날 장 시작 전에 나옵니다. Q형의 한 줄 결론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3가지입니다. AMD 실적으로 AI 반도체 모멘텀을 확인하는 것, NFP 고용으로 연준의 금리 방향을 확인하는 것, 이란 협상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 3가지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 S&P 500 7300 돌파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실망스러우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2개 다 준비해두고 대응하세요.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강 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존 템플턴의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큐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